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가십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 이게 지금 정두원 씨가 살짝 흘리면서 이게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목 정도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은 이제 발목 정도 그린 그런 느낌.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짓고 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화제죠. 정치권도 화제이고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빨리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본인 역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튼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 보면 신재민 제1차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가족 담당하는 경찰관이다라고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한 거죠. 이번 그 소위 경천 동지할 일에 김윤옥 여사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재를 털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신재민 1차관, 그다음에 기획사,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한간에는요. 다 아는 이름.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이름. 이명박의 수행비서였던 김유찬 씨?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런데요.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이게 저도 그 책을 한번 보려고 뒤져봤는데 일단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지금 이명박 리포트 1편은 2007년 4월 1일 날 나왔고요. 2편은 2013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시기로 보면은 이명박이 대선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그 시기에 나온 게 이명박 리포트 1이고요. 다음에 이명박 리포트 2는 박근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 이명박의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그 리포트는 못 구해서 봐요? 완전 폼젤이죠. 누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리포트. 누구 갖고 계신 분 갖고 나오시라고 새날 스튜디오로 좀 갖다 달라고.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추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리포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가 사봤다면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책에 폭로가 뭐가 됐다면 이 책에 그 당시에 경향신문 2007년 2월 18일 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유찬 더블코트 이명박 전 시장 여자 문제도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책의 목차에 보면 이명박 그는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 조작된 시나 일그러진 영웅. 이명박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에서 쫓겨나다. 이명박 엑스파일이 열린다. 것 중에 이명박의 재산이 178억 뿐이라고 이명박의 여인들 종교와 신앙도 출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명박 나를 살해 협박하다. 이게 이제 6번까지 그게 누구 묻자고요. 얘기예요? 김유찬? 김유찬이 첫 번째는 리포트의 1이에요. 김유찬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유찬이 어디 있는지도 난 궁금하네요. 프라님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궁금해지.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오마이뉴스에 쓴 거 보면 이명박 쪽에 해외 도피 자금 요청했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우선 첫째는 정두원 의원이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하지. 우리 맞아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추리나 뭐 이런 아니 거. 화도나요. 우리는 검찰 관계되면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이것과 함께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갖는 의문은요.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요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우선 저는 추리를 해볼 때 엄청난 일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기획사랑 보면서. 연관되어 있죠. 아니 뭐와 연관됐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 엄청난 무언가 대통령 선거로 보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범죄적 행위를 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해 본 게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또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아니면 누구를 두드러 팼다? 뭐 누구를 죽였다?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저는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 받는 거. 알려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돈을 받았다. 다음에 예.
살인교사.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엄청난 실수잖아요, 실수. 아니, 그 실수란 말은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라고 얘기하면 네. 그리고 경천 아니, 동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실수든 뭐든 하는 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거밖에 볼 때도 없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돈은 사실은 BBK 도곡동 땅 그다음에 재산 신고 누락 이것이 이미 92년도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에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는 사실은 비교적 아닐 거다. 예 실수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아니,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B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우리 그러니까 MB는 돈하고는 초연한 그러니까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MB가 돈 갖고 사고 쳐도 그거 갖고 그것은 뭐라고 안 근데 본다 그게 이거죠? 뭐냐면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몇 푼을 안 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겠냐라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가 이렇잖아요. MB의 부인이 엄청난 일을 했고 정도원이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 받았는데 그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 또는 돈을 누굴 줬는데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거 조금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게 사람이 가치관 이런 것 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 부분도요. 실수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아는 사모이기 때문에 아니, 실수라는 건 뭐 잘못했다 이런 불러서 얘기죠.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예, 표현을 예. 범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왜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지금 연관을 지어보냐면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이 출판한 회사가요. 출판사 이름이 한국의정발전연구소예요. 이름을 약 허위로 장명한 느낌이 나요. 그냥 책 한 권 내려고 책 만든 내려고 출판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전부 다 품절이거든요.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건 싹스럽겠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획사랑 연관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하여튼 저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일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은 여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돼요. 그게 화제가 됐어요. 김윤옥 여사가 만약에 아까 말한 100억 이상의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더 말소적인 쪽으로 가면은 이명박의 여자 관계에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뭐 사극에서 그렇죠. 사건이 나타났고 뭐 이런 거죠. 뭘 사주해가지고 뭐 이런 거 참네. 아니 이러다가 대화가 어떤 식으로 끝났냐면요. 정두원 XX 이렇게 나와요. 그걸 밝히지. 빨리 얘기 좀 해주지. 정말네. 참. 전화해볼까요? 아세요? 전화번호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바뀌지 않았을까요? 정치권이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는구나. 참네. 이게 네. 리포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여인들이라는 항목에서는 김 씨가 이 전 시장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부터 이명박 여성 편력을 소상히 들었음을 확인하면서도 주변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여자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라고 적어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얘기는 쓰지 않은 거죠, 책에는. 근데 뭐 이 엄청난 실수라는 건 꼭 책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시중에 이 책이 품절이잖아요. 그럼 물론 갖고 계신 분이 있거나 한번 새날에서 이명박 리포트 갖고 계신 분 있는지 왜냐하면 책이 어느 정도 찍었는지 그런데도 주변에 아무도 이 책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 작전 세력이 투입된 거죠. 아마 아니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렇게 작전 세력이 실제로 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낸다고 하는 것을 협박해놓고? 알리고 안 내고 사실상 이렇게 품절이라는 방식으로 책값을 후하게 서로 오갔거나 아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예 책은 나오지 않았을 제가 수도 있죠. 이 기사를 쓴 기자랑 추후에 한 번 더 음. 취재를 하고 이걸 좀 세밀하게. 근데 그 사이에 정두원 전 의원이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자기 말의 책임을 좀 져야 되고 자기 이제 밝혀야 되겠죠. 그때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김유찬이 이명박의 운전 기사를 7년 했는데 이명박 씨한테 전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바로 잘라버렸다. 거기가 원래 운전을 했어요, 그 양반이? 네. 아, 수행. 그냥 수행을 한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 보면 김유찬은 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되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희중이라든지 김백준이라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 아랫사람들을 다룰 때 정말 그렇게 했다. 그게 안 다룬 거죠. 그 일단을 예.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갖고 계신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논평을 쓰려면은 기초 자료를 쭉 검토하고 토대 위에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또 한 매체에서 3월 2일 날 쓴 것 중에 정전 의원의 언급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A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두원 의원 얘기대로 인쇄업을 한다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찾아와 연풍문 민원실에서 만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당시 인쇄를 한다는 사람 외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는데 MB 대선 당시 도움을 줬으니 인쇄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청와대는 인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그날 이후 신부라는 사람이 몇 번 더 찾아왔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거절했다며 그 뒤로는 전혀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신부와 인쇄업자. 정도 인터뷰 미워요 지금. 토론 어찌 뭘 그런 걸 갖고 지금 끔을 들이고 그러니까 있어. 어차피 저건 얘기해야 될 텐데. 의도는 알겠죠. 뭔가 엄청난 비밀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 언론에 흘리면 김윤옥이나 이명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정두원 말에 의하면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 이런 건데 정두원 씨가 이런 정도 일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전혀 예측 못하는 수준을 뛰어넘거든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본인은 이게 결국 이제 나올 거라고도 보고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난 이미 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무마했다는 건 불법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꺼낸 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압박에 못 이겨서라도 불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기는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미 이쯤 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사실은 저희 쪽이 워낙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당을 탈당하고 1호 탈당, 2호 탈당, 3호 탈당하면서 당이 해체됐다가 다시 통합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아주 정당이 무책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던 해이잖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때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인데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을 검증할 때 또는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검증할 때 최태민이었잖아요. 한쪽에선 최태민이고 한쪽에는 BBK하고 도곡동 땅 문제가 아주 그러니까 첨예하게.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네. 서로 진짜 이거면 상대는 죽는다 이러고 한 거네. 거의.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친이계 친박계가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람 취급을 안 한 할 수밖에 거죠. 없는 거네요. 그런 네. 치열한 상황에서 이 지금 문제 당락이 바뀌고 실수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밝혀진 게 2008년도 지금 되고 있는 김소남 전 의원의 공천 헌금 5억이잖아요. 근데 30억을 주고도 공천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 버스 운송조합 이사장인데 그 사람이 김윤옥의 사촌 언니한테 돈을 건넸다라고 되어 있는데 30억 주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 돈은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은 사촌 언니가 받아가지고 그 사촌 언니가 감옥 살고 나온 거죠. 아, 나 돌려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줬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공천헌금으로 조사받은 게 아니라 단순하게 돈이 오고 간 걸로 이 사건을 종결을 해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게 200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시에는 검찰이 이미 미대 권력에게 줄을 대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곰탕 한 그릇 먹고 제3자의 것이다 라고 종결했던 일이 이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이고 대충 덮으니까 대한민국의 적폐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 이번에 정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다. 진짜 이번에 282인가 뭐 그거 얘기도 나오지만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게 돈 받고 무슨 은행장 시켜주고 이러고 지금 얘기 공천 30억 받고는 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렇게 연결된다면 진짜 이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이제 끝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먼저 구속이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부정부패 혐의가 나오는데 싱크로율 100%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한 거죠. 다 박정희로부터 배운. 아니 박정희로부터 배웠지만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걸 따라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나는 4대강이나 그런 건 안 했다. 국토를 파헤치고 뭐 이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비교 대상이 MB였던 것 같아요.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또 하나 이번에
우리가 알던 얘기지만 황당했던 게 MB가 그 후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그런 표현 썼잖아요. 그게 도둑이죠, 도둑. 야,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에요? 아, 기절하겠어요. 정말. 그래서 민주당 김현 대변인께서 이런 논평을 내셨죠. 김윤옥 씨의 과거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잊으실 거라. 정두원 전 의원은. 아, 그리고 김인옥 여사도. 네. 이게 그 민낯이 까지는 게 사실은 이명박이나 이런 사람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같이 그 부역했던 사람도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요즘에 이재호 전 참 의원 창피할 조용하죠? 거예요. 지금 이재호 전 창피할 의원. 것 같아. 보면 신재민 제1차관 네, 맞아요.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족 담당하는 경찰관이다라고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목한 거죠. 이번 그 소위 경천 동지할 일에 김윤옥 여사가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죄를 털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신재민 1차관 그다음에 기획사 그리고 행정관 이렇게 나왔으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한간에는요 다 아는 이름 그러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이름 이명박의 수행비서였던 김유찬 씨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그런데요.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 이게 저도 그 책을 한번 보려고 뒤져봤는데 일단 무조건 다 풀려. 근데 지금 이명박 리포트 1편은 2007년 4월 1일 날 나왔고요. 2편은 2013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시기로 보면은 이명박이 대선 나가서 선거운동하는 그 시기에 나온 게 이명박 리포트 1이고요. 다음에 이명박 리포트 2는 박근혜 임기 시작하고 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이 이명박 리포트에도 보면은 그 이명박의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 지금 그 리포트는 못 구해서. 농땅 그다음에 재산 신고 누락 이것이 이미 92년도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에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는 저는 사실은 비교적 아닐 거다. 예 실수나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아니,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MB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지만 우리 그러니까 MB는 돈하고는 초연한 그러니까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상 MB가 돈 갖고 사고 쳐도 그거는 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몇 푼을 안 내기 위해서 내가 그랬겠냐라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문제는 아닐 거라고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조가 이렇잖아요. MB의 부인이 엄청난 일을 했고 정두원은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기 돈을 썼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 받았는데 그것을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줬다. 또는 돈을 누굴 줬는데 그걸 입을 막기 위해서 줬다. 이거 조금 이상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이게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것 좀 아닐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 부분도요. 실수라는 표현은 저희가 잘 아는 사모이기 때문에 아니, 실수라는 건 뭐 잘못했다 이런 불려쓴 얘기죠. 말이에요. 불법이라는 예, 표현을 예. 범죄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봐요? 완전 범죄리죠. 누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아니, 이명박 그거 리포트는. 누구 갖고 계신 분 갖고 나오시라고 새날 스튜디오로 좀 갖다 달라고 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추론 중에 하나는 이명박 리포트를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누군가가 사봤다면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책에 폭로가 뭐가 됐다면 이 책에 그 당시에 경향신문 2007년 2월 18일 날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김유찬 더블코트 이명박 전 시장 여자 문제도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책의 목차에 보면 이명박 그는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된다. 조작된 시나 일그러진 영웅. 이명박 정주영 회장의 고위원에서 쫓겨나다. 이명박 엑스파일이 열린다. 는 것 중에 이명박의 재산이 178억 뿐이라고 이명박의 여인들 종교와 신앙도 출세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명박 나를 살해 협박하다. 이게 이제 6번까지 그게 누구 목차고요. 얘기예요? 김유찬? 김유찬이 첫 번째는 리포트의 1이에요. 김유찬 씨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김유찬이 어디 있는지도 아니, 난 궁금하네요. 프라님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것도 궁금해지.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오마이뉴스에 쓴 거 보면 이명박 쪽에 해외 도피 자금 요청했다.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계속 나눴잖아요. 가십으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두원의 경천 동지할 일. 이게 지금 정두원 씨가 살짝 흘리면서 이게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목 정도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은 이제 발목 정도 그린 그런 느낌.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당락이 바뀔 수도 있을 정도인데 그 일을 막느라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짓고 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줬다. 거기서 요구하는 돈도 다 주면서 사재를 털어가면서 많이 줬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 찾아왔더라. 그래서 내가 권력하고 멀어져 있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화제죠. 정치권도 화제이고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이 정도원 전 의원이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빨리 실체적 진실을 고백하고 본인 역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다라면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튼 제대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그냥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하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께 서울신문 인터뷰 내용에 다 자, 근데 저는 조금 우선 첫째는 정도원 의원이 그냥 속 시원히 얘기하지. 우리 맞아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쪽에 좀 약하거든요. 이런 추리나 뭐 이런 아니 거. 화도나요. 우리는 저 검찰 관계 되면 이런 거 좀 약해가지고 그냥 빨리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얘기를 안 해줄까 이것과 함께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 갖는 의문은요.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정신 나간 일을 한 것이다. 요거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우선 저는 추리를 해볼 때 엄청난 일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기획사랑 보면서. 연관되어 있죠. 아니 뭐와 연관됐다는 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 엄청난 무언가 대통령 선거로 보면 당락이 바뀔 수 있는 범죄적 행위를 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해 본 게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또 누구한테 돈을 줬다? 아니면 누구를 두드러 팼다? 뭐 누구를 죽였다? 그런 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저는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최소 100억 이상의 돈 받는 거 알려지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돈을 받았다. 다음에 예. 살인교사.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엄청난 실수잖아요, 실수. 아니 그 실수란 말은 그러니까 돌려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라고 얘기하면 네. 그리고 경천 아니, 동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실수든 뭐든 하는 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제가 거밖에 볼 때도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근데 이런- 돈은 사실은 BBK 도곡